삶으로 쓰는 이건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하여튼 인지 언어학자야. 언어학자인데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뭐 다 배울 거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 사람 얘기로는 우리가 언어를 은유로 보는데 이거를 문학에서의 은유가 아니라 실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단순화시키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언어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돈이라. 그렇죠. 너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장치는 네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요즘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저 터진 타이어 때문에 1시간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그것에 할애할 만한 시간이 없다. 너는 시간이 쫓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걸 돈을 쓰는 거와 관련돼서 돈이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돈을 쓰는 관련해서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돈을 써봐야지 시간을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 말로는 거의 모든 언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으면 이렇게 그 행복은 위고 슬픔은 아래다. 나는 기분이 들떠 있다. 그것이 나의 사기를 돋구었다. 나는 사기가 올랐다. 너는 사기가 높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의욕이 솟는다. 나는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나는 의기소침해 있다. 그는 요즘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나는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나는 의욕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행복한 건 그쵸. 우리도 그런 것들이 그런 행복이나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럴 때 위아래 이런 개념으로 유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많은 애들이 추상적인 거. 그럼 내가 직접 경험이 많은 애들이 간접 경험 내지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할 가능성이 많죠. 많이 요즘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글자를 글자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을 거다. 그 프란츠의 이 책 있어요. 얇은 책. 이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프란츠 이게 이렇게 글자가 이 정도고 한 70쪽이면 애매하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1학년은 읽어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걸 되게 작가들이 읽을 만한 학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학년이면 1학년이 읽을까? 독일은 이런 걸 읽을까?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좀 높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이런 건 못 읽죠. 이런 거 대충 읽겠지만 근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그 갑이라고 여자친구의 변덕이 나와요.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한 보통 애들이 5학년도 이해 못하죠. 더군다나 형제 중에서 여자가 없으면 도저히 꿈에도 못 꾸고 그러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어른이 봤을 때 재밌게 나와요. 그렇죠? 가비가 변덕 부리는 거. 뭐 남자가 봤을 때 변덕이 그래도 이제 이 남자애는 그거 성질 내지 않고 여전히 좋아해요. 그래도 여자친구랑 있으면 재밌는 일도 벌어지고 했고 여전히 같이 남자친구보다 더 좋아하는데 걔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나오죠. 그럼 애들도 읽는 애들도 되게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주변에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그럴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들이거나 뭐 할 때 그래서 저희는 그 될 수 있는 책을 이제 그 다른 시간에 할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애들의 경험과 비슷한 거를 다룬 책을 읽힌다는 거죠. 동화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동화고 최근 동화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의 문제. 제일 좋은 게 형제 관계, 친구 관계, 학급 소설 이런 것들이 제일 애들한테 적극적. 자기랑 바로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거를 비판할 수 있어요. 감이 잡히니까. 거꾸로 이방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를 어른들은 좋아하거나 사회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겪지 않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너지는 뭐 이상한 애들이다. 말이 안 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건 맞아요. 일단 그러면 이쪽부터 하면 그러면 평가 기준 할 때 우리는 평가 기준을 지도 방법과 좀 다르겠어요. 지도 방법은 아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끌어주는 것이고 평가는 가장 큰 목표나 큰 틀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식이라면 지도 방법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시키는 거죠. 일단 자세히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일단 자세히 기억해라. 그것이
그림책이건 뭐건 중학생이어도 기억 못하면 그림책부터 하라고 해서 기억을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틀리건 더 문제는 가장 1번이 지도방법 기억하라네. 기억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세히 해라. 그러면 책이 낮아지는 것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이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다. 틀려도 상관없고 일단 말로 내뱉어라 이거지. 내뱉어야지 뭘 알지, 그치? 뱉어야지. 그리고 사실 내뱉는 거나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점검용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기억 재구성처럼 자기가 끊임없이 기억을 말로 표현하는 건 상당한 형태의 재구성이거든요. 자꾸 끄집어내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는 공부한 거를 문제집으로 평가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한 거를 내가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읊는 게. 끊임없이 읽은 거를 얘기하라 그래. 근데 애들이 대체로 짜증을 내죠.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후속모의 하게 되면 아주 어른들은 특히 힘들어요. 어른들은 6개월을 해더라도 그림책 이상 못 넘어가요. 6개월 내내 그림책만 하고 50쪽을 어떻게 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쭉쭉 넘어가요. 쭉쭉. 신기할 정도로 기억은. 기본적으로 기억력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해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략 한 20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기억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릴 때는 뭐든지 다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죠. 더 원초적으로 언어란 측면에서는 0세부터 한 1세까지 모든 언어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다 받아들인다잖아요. 그렇죠? 저 어린애는 R과 L을 구별한대 우리나라에도. 1세 전에. 근데 1세 이후부터는 우리 언어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지워서 우리 언어 환경에 맞게끔 그걸 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기에 뇌가 엄청나게 분화됐다가 상당수 다 지워요. 지우고 버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것처럼 기억도 어릴 때는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일단 기억부터 하는 능력이 커요. 우리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해시키느라고 난리를 피는데 실제로 거의 이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고 더구나 그걸 알아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억만 하고 시켜요. 기억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대신에 기억하는 게 무척 어렵죠. 무척 어렵고 실제로 어른 중에서도 30대, 40대, 50대가 좀 달라요. 확실히 떨어진다는 건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지도 방법으로 우선이 기억하라, 자세히 기억하라, 틀려도 된다. 일단 많이 얘기하라, 많이. 그렇게 참 저희는 한 목표가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한 번에. 그럼 상당히 자세하거나 정확하게 아니라 일단 자세해야지만 그 정도 시간을 하죠. 근데 저거는 특징이 좀 힘들거나 귀찮긴 해도 계속하면 늘긴 늘어요. 일반적으로 저거는 자꾸 말로 뱉으면서 말로 기억하려고 하면서 읽을 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훨씬 더 집중을 해요. 기억을. 근데 이거는 아이 수준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고 평가 기준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아이가 기억을 발표를 할 때 선생은 정확한 걸 보는 것보다 그 아이가 느낌을 갖고서 저 말을 하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죠? 저기 말을 하는데 제가 저를 말 뜻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같은가요? 글자만 이렇게 쭉쭉 하느냐 아니면 영화 본 거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냐. 어제도 3학년 한 명이 처음 와가지고 조그만 내가 이쁘장한 건데 열심히 이제 그림책을 외우고 있어서 외우지 말라.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우는 걸 잘하는 애가 50쪽 정도까지 외우는 애도 봤어요. 50쪽, 30쪽 외워요. 그걸 어떻게 외우지? 엄마는 놀랍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외우는 건 30쪽, 기껏해 50쪽이 꽉이다. 너 200쪽을 어떡할래? 우린 200쪽, 300쪽도 있는데 어떻게 외울래? 그건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외우는 거다. 영화 보는 것처럼 그림을 쭉 외우고 그 그림을 말로 푸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얼마큼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를 기억하고 그거를 해설하는 건데 그게 그 글자 나온 거와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하는 거죠.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가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저 아이는 뭔가 뻣뻣해. 정확한 것 같은데 뭔가 재미가 없고요. 어떤 애가 재미가 있어요. 저 학년 같으면 이제
목소리를 꾸미는 애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재밌어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실감 나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실감 나니까 이렇게 해줘. 누구는 그냥 들어가. 한 중학생 중에서 이런 예를 봤어요. 어떤 예냐면 시트네 동물기 그랬거든. 시트네 동물기 로보 있죠. 로보 그거 시실래나 여기서 공부하면 이제 바로바로 다시 좋은데 시트네 동물기 어디 들어갔지? 없네. 시스템 로보 보면 이제 로보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덫을 기가 막히게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덫을 쭉 하는데 덫이 없어져 갖고 신기하다 봤더니 그 덫을 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싸놓고 여기다 똥 한 무더기를 싸놓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덫을 잘 구별해. 덫도 장갑 낀 손으로 고기에다가 그 고기 큰 덩어리에다가 덫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쌌는데도 그걸 구별하는 아주 놀라운 재능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덫을 H자로 묻었어요. H자로 여기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이렇게 묻었는데 로보가 항상 대장이니까 앞서가고 누가 자기 앞을 가는 거를 못 견뎌요. 우리가 이렇게 서너 마리 있어서 로보가 착 가다가 여기서 멈췄대. 멈추고서 그래서 그 시튼 얘기는 신의 어떤 뭔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라고 해서 그런 문장이 나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대로 발자국 이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대로 이걸 밟아서 뒤로 가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흙을 뿌렸더니 덫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신기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고양이 걷는 거 봤어요? 고양이 잘 걷는 거? 정말 한 줄로 걷죠. 이렇게 안 걷죠. 정말 한 줄로 걷지 한 줄로.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밟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뭐 빨리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밟고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덫인 줄 알고 여기서 뿌렸대. 이걸 뿌렸대. 그래서 그 얘기 보면서 저기에 어떤 신기함, 감동 이런 게 없어요. 쟤는 껍데기로 있는 거야, 껍데기로. 글자를 잘 기억해도 뭔가 느낌이 안 와. 저기서 정말 작가도 그렇게 쓰고 나도 느끼고 야 정말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기회 발표할 땐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장 높은 순으로 본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 느낌을 받았을까? 그렇죠? 이해 이전에 느낌을 받았을까? 또는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거를 우린 들으면서 계속 추론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퍼센테이지로 매기거나 남들과 높다 낮다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평가 기준이 비교 점수는 아니에요. 비교 점수는 아니고 그 한 아이의 과거보다 현재가 좋은가를 보는 거예요. 현재보다 과거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냐를 주로 봐요. 그 전보다 뭔가 좋아지고 있어? 그러는 것이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저러하게 이제 압력을 넣거나 안 되면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거나 그러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만 맞고 지금 좋아지고 있어라는 것만 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 기준이죠. 근데 흔히 말하는 평가처럼 남들과 비교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냐로만 주로 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지도방법에서 뭐 자세히 기억한 건 나오죠. 뭐 자세히 기억하는 건 오늘은 뭐 17분 했고 다음엔 뭐 20분 했고 25분 했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건 하죠. 형식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애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면서도 선정은 여전히 중요한 건 애가 얼만큼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허구가 아니라 진실로 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느냐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큰 게 느낌을 갖고 있느냐 느낌을 안 갖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글자로 배운 애들인 것 같아요. 학습지로 배운 애들이 그 책상 이렇게 배운 애들 하다못해 여기다 붙이면 그나마도 낫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움직이거나 같이 활동하면서 하는 게 난데 하여튼 학습지로 글자로 배운 애들이
그 한 3, 4학년까지 빠르게 기억하거나 빠르게 글자를 익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걔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도 착각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누구라? 데이비드 엘킨인가? 그 사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이들이 언어를 구사를 잘해서 영재로 생각하되 착각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거예요. 그 5살 정도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관찰을 하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당신의 정체가 뭐요? 그랬어. 너무나 놀래가지고 웃잖아요. 이게 맥락이랑 좀 맞아요. 그래서 이 더나 몰래 하는 거라 좀 뜨끔하잖아. 문제와 관찰하는데 그래서 뜨끔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애한테 그래 너는 정체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어제 텔레비전 봤더니 배트맨의 정체가 배트맨이 누구더라? 클라크 케이블을 안 지지 누구죠? 어느 배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가 생각하는 정체가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를 구사하면서 더군다나 요즘은 맥락에 맞게 구사해서 얘들이 마치 영재인 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이것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른이 저 정도라면 이렇게 뜻을 알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다시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가 그것도 어디서 배우거나 본 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자꾸 질문할 때 받지 않거나 아니면 너는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책 말고 다른 데 물어가지고 뭘 자꾸 물어볼 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꾸 물어볼 때 넌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 네가 생각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고급 개념을 쓰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책은 뭐냐면 이 책은 4학년 아이가 왔는데 너무 역사다 이런 책만 보는데 애가 전혀 뭘 몰라. 기억을 전혀 못해요. 심지어는 그림책이 어렵고 쉬운 거를 구별을 못해. 우리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가 많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글자 좀 작고 쉬운 걸 골라야 되잖아. 그 개념이 없어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읽어보고서 아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는 거야. 그게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구별하기 시작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아이는 지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 지식은 다 뭔지 모르는 어려운 것들이야. 역사를 많이 봤대.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은 느낀 대로 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형이 야 그게 그림이냐 그런 거야. 그게 꽃병을 그렸더니 형이 그림이냐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 버렸더니 이제 그림 안 그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그 구겨지 다 버린 종이를 들고 가서 오빠 찾아가 보니까 동생 방에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꽃병을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꽃병이야. 그래도 난 꽃병 느낌이 나는 걸.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느낀 대로 그랬던 거거든요. 이거를 읽고서 성격을 쓰라 그랬더니 성격이 고정관념이 세다 이렇게 써요. 이게 고정관념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게 고급 개념을 쓰면 난이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앞부분에 초점을 둔 거거든요. 책의 동화는 기본적으로 성장소설이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낼수록 내용을 이해 안 낼수록 성격을 뒤에 걸 써야지 맞아요. 그렇죠? 앞에 걸 쓰는 거 아닌데 얘는 안 들어간 거죠. 앞에 거만 쓴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역사책을 너무 많이 본네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얘가 생각한지 멍 때린지 헷갈렸어요. 3개월쯤 지나서 얘가 멍 때리는 거구나 생각한 게 아니구나. 너무나 몰라요. 얘보다 더 떨어진 애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약간 경계성 지체 정도인데 걔는 중2 여자인데 그림책을 한 10번 이상 보고서 배시시 웃어요. 제 느낌에는 제가 처음으로 글자를 통해서 의미가 들어온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나 못하지 뭐. 근데 밖에서는 뭐 장애 내지는 뭐 ADHD 뭐 약도 주고 막 이러는데 뭐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경계성 지체라고 하면서 약을 받아왔는데 내가 보자 그랬지. 얘는 약 먹을래? 아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ADHD 약이에요. 아, 황당한 놈들이야. 뭐가 모른다고 진단을 그렇게 놓고 약은 그거에 맞는 약이 없으니까 ADHD 약을 그냥 줬어. 이거 먹지 말고. 뭐 그런데 걔는 그때 분당에서 한 3일씩 왔는데 계속 그림책만 읽었는데 조금씩 웃고 조금씩 요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못하는 애긴 하지만 공부를 3, 4년까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그런 애들 많아요. 공부는 무조건 어려운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나랑 의미가 없어. 나랑 관련이 없어. 그게 정도 차이네. 걔들은 심하니까 그런 것이고, 약한 애들도 상당수는 동화책 읽어서 그것이 나랑 관련이 없어. 그런 애들은 이제 자꾸 동화책 안 읽으려고 그래요. 자꾸 지식 읽고. 그치, 아무래도 뭐 재미없는 거 뭐든지 다 재미없어. 그러니까 동화책은 재미있고 공부책은 재미없어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얘는 동화책 안 보고 자꾸 공부책 보죠. 지식책을 봐. 그럼 부모는 제가 잘하는구나, 또는 동화의 단계를 넘어섰구나, 극복했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가 그렇게 보는데 참 어렵죠.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겉으로는 지도 방법으로 일단 자세히 시키고요. 자세히 발표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한 권에 거의 3, 40분까지 시켜요. 3, 40분. 이거 가는데 아이에 따라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보통 처음에 저학년들 오면 얇은 책으로 해서 한 뭐 3분, 5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몇 번 더 하라고 해서 한 합쳐서 20분 하든지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자존심도 있구나, 아니면 비교가 되니까 한 권을 30분 하건 10권으로 30분 하건 차이가 없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은 차이가 나는 거죠. 애들한테는 하여튼 30분만 채우라거나 20분만 채우라거나 이렇게 목표를 주고서 애한테 맞게끔 뭘 하든지 해. 그래서 쉬운 거를 갖다 하건 뭘 하건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쉬운 거 같아서 얼른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조금 쌓이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권 갖고 이제 3, 40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가면서 그 다음에 간추리기를 시켜요. 간추리기는 이제 15분에 일단 100쪽이나 뭐 200쪽 이렇게 되는 거죠. 100쪽이나 한 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하는 애는 간추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억하게 한 다음에 간추려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간추리기는 그 뇌 구조상 한 중학생부터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그 추상적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세히 시키거나 아니면 요즘 애들이 책을 하나의 구성으로 보지 않고 정보로 보자, 이렇게 따로 끊어서 봐서 자세히 하라 그러면 한 권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앞부분만 자세히 하거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학년도 무조건 한 권을 하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의 얘기로 봐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줄거리 5단계를 먼저 써라. 그래서 책을 하나의 단위로 봐야 된다. 처음과 끝까지 다 본 상태에서 자세히 기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이게 가장 큰 단계예요. 자세히 이거가 기억해서 자세히 기억하게 시키고 간추리 시키고. 근데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 무척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죠. 대체로 힘들어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근데 저는 엄청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가끔. 기억을 거의 안 시켜도 될 정도 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왜냐면 이제 목차도 안 보고, 목차도 못 보게 시키고, 메모도 못 보게 시키고, 머릿속으로만 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앞뒤를 생각하는 거라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책이라도 한번 해보면 돼요. 한 5분, 10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가. 정말 하기 싫거든요. 우리도 연구원들 이제 뒤에 일기부터 하는데 그 전 사람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한번 해보고 우리 하지 말래 우리는. 아주 힘이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은 이제 특히 남자 같으면 전략을 아예 짜 포스트로 이렇게 중요 개념들을 하나씩 강제로 외우고서 풀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짧을 때나 가능하지 긴 글 같은 거는 애들 한 40분 60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시켜도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신기해. 저걸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거는
정확하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40분을 해. 야, 너를 어떻게 주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늘상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앞부분을 자세히 하면서 여기를 자세히 하면서 이쪽 얘기를 막 왔다. 그것도 제주다. 근데 하여튼 끄집어낸 게 중요한 끄집어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스스로 점검하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고 기본이 공부의 기본이다. 내가 공부하고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 스스로 애들이 저는 그럴 거라 봐. 여러 번 해보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 대신에 이거였어요. 자세히 시키면서 결코 책을 보지 않아요. 교사가 책 보면 안 돼요. 책 보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라서 이게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믿는 거예요. 상당수. 아주 짱구 걸린 애는 약간 눈치를 보거나 다른 태도로 나타난다고 봐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거든요. 다 안 하려고 그래도 일단 하기 시작하면 일부러 장난치지도 못하거든요. 일부러 아주 짱구 있는 애가 이제 이름 정도 친구 이름 슬쩍 집어넣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잘하려고 그러지 일부러 못하거나 일부러 그런 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자기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책을 보면 내가 성적이 느려요. 자꾸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 만약 집에 어린애한테 시킨다 그럴 때는 내가 책을 안 읽었으니까 네가 재밌게 얘기를 해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안 읽었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고요. 엄마가 읽었어. 너도 읽었니? 한번 해봐. 그럼 결국은 점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안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럴 때 실제로 고학년들 중에서 책을 읽은 애도 있고 책을 2분의 1 읽었고 다 읽었어. 그런 데를 한 쌍으로 주면 이렇게 쓰기 할 때 그래도 줄거리 쓰라 그러면 아니 난 다 안 읽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얘가 쓰는 거에 대해서 네가 자꾸 물어봐 그래. 그러죠? 그러면 이제 더 정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안 읽은 상태에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용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때 얘가 상당히 활발해요. 상대가 모르잖아. 내가 뭘 떠들어도 어떻게 알겠어. 훨씬 활발하게 막 떠들어 목소리가 훨씬 커져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안 읽어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교사가 책을 안 읽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세히나 어떻게 평가하냐에서 상당수가 그 기술적으로는 이런 걸 보죠. 뭘 보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기억했나고 생각할 경향이 많아요. 그렇게 볼 때. 근데 애들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애가 기억할 말 듯한 거, 요 주변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억하는 거고 요건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요 부분. 기억 날 듯 말 듯한 거. 요거는 태도에서 잠깐 나타나요. 태도에서 약간 머뭇거려. 모르는 거 그냥 쑥 지나가고 모르니까. 근데 하는데 선생님 봐서 저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근데 이걸 주로 이제 이름이나 단어나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 어떤 장면 이러기도 한데 그거를 이렇게 한 명이 그냥 독한 애여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끙끙거려. 저 끙끙거리기를 좀 기다리는 거야. 그래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좀 해. 그래서 애에 따라서 슬쩍 넘어가려 그러면 애 보고서 한번 해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붙잡으면 그냥 넘어가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들게 하면 이렇게 약간 엇갈리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기억날 듯 말 듯한 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기억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 기억을 안 나면 나를 쭉 쳐다보는데 그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나를 보고서 웃는 애들이 있어요. 웃는 애들은 봐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봐달라는 거고 나를 보는데 내 뒤를 보는 애가 있어요. 나랑 초점이 안 마주쳐. 걔는 자기 머리를 뒤지는 거예요. 머릿속을 뒤지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보긴 보던데 더 센 애는 이제 머리 바꿔요. 머리 바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쳐다보면서
초점이 안 맞는 형태로 계속 찾는 형태들이 있어요. 쉬고 있는 애한테 야 웃지 마 그랬어. 그건 여자.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지를 해준다고 확실히 생각해서 세게 얘기했지. 웃지 마. 그랬더니 2번 그러고서 그만뒀어. 너무 충격을 먹었는가 봐. 보통 이제 이쁘장한 여자애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쓴 전략이에요. 늘상 쓰고 많이 먹혔던 거. 생각보다 그럴 때 좀 약간 애쓰는 듯 하면 조금 애쓰면서 이제 그렇게 쉬고 있으면 대개는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뭘 해주거든요. 저는 그걸 잘 안 하지. 근데 그것도 이제 애들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이제 뒤에 엄마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못 잡아줬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한 명은 그 호첸 플로츠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나와요.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인데 그걸 콘스타티노플 그랬어. 다시 그랬어 다시. 그랬더니 콘스타치노플 아니야 그래. 세 번째죠. 그래 세 번째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찾는 거야. 근데 읽을 때 니은을 못 받는가 봐. 그것만 계속 콘스타티노플, 콘스타치노플, 콘스타피노플 뭐 그거만 계속 바꾸더라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되게 목표는 뭐냐면 그렇게 애쓸 때 그 조금 더 애썼을 때 이게 찾아내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내가 다시 시켰을 때 걔가 할 거라고 염두에 둘 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그거는 책의 지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책을 보면 자꾸 중요한 것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그게 책을 안 보고 애가 흔들릴 때 발표를 쭉 하다 흔들릴 때 그거를 탁 잡아서 그거 다시 해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대체로 전반적으로 약해서 그걸 잘 안 시키는데 그렇게 시키는데 하여튼 대수님이 이거를 애가 해냈어야 돼요. 해냈어야지만 애의 경험인 난 조금 더 애쓰면 어렴풋한 거를 기억하는구나라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요즘 애들은 재발표가 좀 없어요. 옛날에 재발표를 안 시켰는데 한 5년 전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5년? 왜냐면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교사가 너무 엉성하다. 너 그전보다 떨어졌어. 다시 해봐. 책을 제대로 안 읽었냐? 그러면 애가 다시 또 읽죠. 읽고 발표하잖아요. 그럼 예전엔 당연히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나죠. 또 읽었으니까. 또 지적도 받았고 신경 쓰잖아요. 요즘 애들은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몇 번 그러다 결국 다른 연구원들 다 봐서 그러니까 이때 이 지적받은 거에 대한 충격 때문에 집중이 전혀 안 되는가 봐. 요즘에는 하도 칭찬 등등 들어가지고 정말 놀라운 노래. 그래서 재발표를 거의 없앴어요. 옛날에는 재발표를 꼭 시켰는데 너무 엉성하다거나 그전보다 못한다고 시켰는데 요즘 애들이 시켜봤자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어떡해. 차라리 끊고 그 다음 거 해 그러는 거지.